안녕하십니까. 아틀란타 CBS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흔한 병이며 또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으면서도 또한 앓고 있지만 밝히지 않고 또한 진단을 우리가 내리는 걸 유보하고 혹은 하지 않고 혹은 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그냥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속에서 지내는 병이 있습니다. 그 병이 바로 뭐냐면 우울증이라는 병인데, 이와 같이 우울증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크고 작게 이렇게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쉬쉬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교민들, 특히 뭐 한국 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민 사회에서 여러 가지 힘들게 지내면서 생활 속에 여러 가지 좌절과 가정의 문제, 신분의 문제 이런 것들, 그다음에 또 뭐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런 것 가운데에서 지내시면서 많은 분들이 앓고 있는 병인데, 그와 같은 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밝히지 않고 또한 이런저런 이유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지내는 병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은 어린아이부터 아주 어르신 나이 먹은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퍼져 있는 병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단이 제대로 안 되고 그냥 일상에 쟤는 원래 그런 것 같다, 성격이 그런 것 같다, 뭐 어련히 뭐 주위 환경이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다든지 그러한 식으로 체념한다든지 혹은 그냥 미처 깨닫지 못한다든지 그러면서 지나다가 사고가 터졌을 때 뒤늦게 이제 후회하면서 땅을 치고 무릎을 치면서 후회하는 병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에서 자살률이 개발국 OECD 이런 데서 넘버 원이고 정말로 굉장히 자살률이 그렇게 높은 상태에 있는 이유 중에 많은 부분이 깔려 있는 것들이 우울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이라는 병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병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한 그냥 지나가면 낫겠지, 조금 개인이 노력하면 되겠지 하는 병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우울증에 대한 생각에서 증상들이 굉장히 광범위하죠. 너무 광범위한 게 또한 우울증입니다. 그래서 어떤 불안증이 이렇게 두드러지는 그와 같은 우울증이 있죠. 그래서 조금만 뭐 하면 금방 놀래고 이런저런 걱정 때문에 일을 못하고 이 운전도 심지어는 잘 못하시는 분들, 특히 뭐 흔한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못하시는 분, 물론 그런 국한된 어떤 공황 장애나 어떤 국한된 그러한 불안증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한 많은 부분들은 그런 것들이 우울증의 한 일면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병들입니다. 그래서 어딘가 불안한 그런 증세들이 굉장히 많은 듯한 그러한 것들을 가미한 그와 같은 우울증이라든지 어떤 때에는 어떤 사람은 조증과 우울증, 즉 우울한 그런 가라앉은 듯한 그런 증상이 있음에도 동시에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쉽게 업돼 가지고 조증이죠. 굉장히 기쁘고 아주 명랑한 듯한 하지만 그다음에 돌아서서 금방 다시 보면 그분들이 이게 어떤 구석에서 또 울고 있는 모습도 이제 보이고요. 그래서 참 쟤는 감정이 참 풍부하다든지 이제 그런 표현을 하지만 그것이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면 어떤 조울증적인 그러한 면을 보이는 그러한 환자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환청이나 이렇게 헛것을 본다든지 이제 그러한 것들도 있고요. 또한 어린 아이들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어떤 우울증의 그런 증상이 아주 어린아이, 뭐 학교 취학 전에 어린 아이들은 굉장히 엄마한테, 부모한테 유별나게 이렇게 들러붙어서 이렇게 의존하고 떨어지려고 하지 않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라든지 모든 일에 너무 쉽게 화내고 이렇게 짜증내면서 만족하지 않고 쉽게 울고 그렇지 않으면 쉽게 토라져 가지고 감정이 굉장히 불안정한 그런 아이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이들을 볼 때 혹시 그것이 단순한 어떤 제 성격이 아니라 우울증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의심들을 한번 집어보는 그와 같은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나 이렇게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사춘기 전에까지 아이들도 볼 때에 그런 아이들이 갑자기 학교를 가기 싫어하다거나 쉽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거나
밥을 잘 안 먹거나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러면서 이제 중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사춘기가 되는 그런 가운데 어떠한 그 게임에 몰두하는 것 그런 것들도 게임에 몰두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기 싫어하고 성적이 갑자기 떨어지고 굉장히 우울한 것 같고 쉽게 그 짜증을 내면서 화를 내는 평소와 다른 그런 같은 감정의 그 행동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혹시 그 우울증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그 의심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진행되다 보면 우리가 그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그 고등학교나 대학교 그런 시기에 가면 이런 약물 중독이나 이런 대마초나 그 마약들을 한다든지 혹은 더욱더 깊은 그와 같은 그 게임 중독이나 이런 것에 빠지게 되는 그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들 가운데에는 단지 그냥 골치 아픈 것이 아니라 단지 그러한 것에 빠진 그러한 성격이 아니라 그 안에 그 우울증이라는 그와 같은 그 질병이 자리 잡으면서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성인이 된 이후에는 우울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20대부터 30대, 40대 이런 그 청장년에서 중년까지 갈 때에는 어떤 그 비즈니스나 시집이나 장가가기 전이라든지 학업이라든지 어떤 취업의 이런 문제 가운데 좌절을 겪으면서 그동안에 잠재적으로 있던 그와 같은 우울증들이 나타나서 세상에 자기가 굉장히 그 쓸모없는 인간이라든지 조그만 일이 생겨도 그게 다 나 때문에 생긴 일 같고 매사의 모든 일들에 관심이 없고 의욕이 없고 성취감이 떨어지면서 집에 이렇게 그 머무르게 되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면서 사회생활에 이렇게 점점 둔감해지고 매사에 점점 그렇게 악순환이 되다 보니까 이 일들이 다 되지가 않는 거죠. 학업의 성취도 높고 직장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직장에 들어가서도 적응을 못하면서 자꾸만 또 떠나고 또 들어가고 떠나고 어떠한 사업으로 전개되면 사업을 했다가 또 실패하고 사업 진행했다가 실패하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우울증이 나가면 그것 때문에 더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과 중장년, 이분 노년에 이르기까지 쉽게 그 극단의 길로 자살의 길로 가는 것이 왜 그럴까 하는 것은 아마도 우리가 또 큰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그 우울증에 대한 관심과 그런 치료가 많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울증이 이제 더 진행돼서 50대, 60대 중년에서 노년으로 들어가면 노년에서도 많은 분들이 자살하는 일들이 생기고 어떤 때에는 부모가 자식을 죽인다든지 자식이 부모를 죽고 동반 자살한다든지 그러한 일들도 이제 생겨나는 그 같은 소식들을 가끔가다 볼 수가 있는데 노년에 접어들게 되면 이제 이 치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걱정을 하는데 치매가 나타나기 전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사람들하고 만나는 게 싫어진다든지 쉽게 화를 내고 평소에 하지 않던 그와 같은 성격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화를 쉽게 내고 또한 오해를 한다는 편견과 아집과 이런 각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와 같은 것들 중에 찬찬히 보면 노년에 생기는 우울증에는 그와 같은 양상들 밖에 더욱더 점점 안 나가고 집에 더 있으면서 집에 계시면서 우울증이 생기니까 불면증 잠자지 못하고 성격은 더 변하면서 기억력은 더욱더 혼미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출입을 안 하기 때문에 결국은 병이 생기고 이러다가 이제 깊은 우울증에 빠지면서 결국은 치매와 같이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게 치매였는지 우울증에서부터 치매로 갔는지 혼동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지금까지 이렇게 짧게 훑어본 양상 속에서 우리 우울증은 사방에 도처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문제들을 좀 더 유심히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좀 더 꺼내놓고 우리가 얘기하고 그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빨리빨리 의료진의 의사하고 상담을 한다든지 가장 큰 것들은 주위에 필요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한테 그러한 자기의 마음들을 터놓을 수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봤을 때에
만약에 그런 것이 의심되면 그런 거에 조금 전문적인 사람들한테 상담을 한다든지 혹은 교회나 어떤 기관 단체에서 소셜 워커라든지 이런 심리 상담가가 주위에 있으면 그런 분들에게 일찍 좀 그 도움을 청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우리가 조금 더 주저하지 말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우울증이라는 거는 이러다가 시간 가면 괜찮겠지. 쟤는 요거 요 고비만 넘어가면 괜찮을 거야. 나이가 좀 철이 들면 괜찮을 거야. 혹은 요번 일만 잘 되고 시집장가를 간다든지 취직만 하면 다 될 거라든지 우리가 항상 그 좋은 마음과 좋은 기대는 좋지만 그것이 아니면 그것이 된 상태에서도 계속 유지되는 그런 문제들이 보일 때에는 우리가 좀 더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우울증의 여러 가지 양상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것이 보일 때에는 조금 더 그 진단을 내리는데 우리가 그 우울증을 진단하는 간단한 그 퀘스천들 그런 문제들이 이게 한 페이지 정도 되는 것들이 그 웬만한 그 닥터스 오피스에 가시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간단한 질문 대답으로 우리가 쉽게 스크리닝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또 그것이 꼭 그 우울증인지 아닐지 모를 때에는 어떤 신체적인 호르몬의 그런 변화 때문에든지 어떤 물론 그 심적인 그런 것도 충격을 받고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심리 상담을 좀 보면서 할 수도 있고요. 기본적으로 또 우리가 그 신체적으로 육체적인 어떤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떤 갑상선의 문제라든지 몸의 그런 어떤 호르몬의 변화에서 오는 그와 같은 그 신체의 변화 때문에 그와 같은 양상들이 보일 수가 있고 어떤 정말로 암이나 또 어떤 다른 질병 때문에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물론 서두에 우리가 쭉 훑었던 그런 증상이 보이면 물론 다 우울증은 아니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너무나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너무 쉽게 안이하게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분명히 그러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을 할 때는 그래도 우리가 신체적인 검사와 피검사라든지 호르몬 검사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질병이 혹시 문제가 돼서 그런 일이 아닌지를 확인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간단한 그 시험을 통해서 그 우울증의 검사를 받아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심리 상담을 통해서 할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가는 단계에서 정말로 많은 갭이 있고 장벽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너무 쉽게 간과하고 시간이 가면 낫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들을 제가 지적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드린 것처럼 주위에 그 조언자나 협력자나 이런 걸 찾아서 그렇게 하면서 그 신체 검사와 아까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와서 만약에 이제 진단이 됐다고 하면 이제 우리가 가장 큰 그 방법은 아직도 여전히 그 어떤 심리 상담을 한다든지 생활의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그러한 것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닥터스 오피스 같은 데서는 우리가 그 약물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약물을 한 4-5가지 여러 종류의 그 우울증 약이 있는데 그것을 의사와 상담해서 정신과 전문의라든지 주치의와 상담해서 그 각자 환자의 그 적합한 그 우울증 약을 우리가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울증 약을 택해서 우리가 시작을 저용량으로 시작을 해서 한 2주 단위로 그 사용을 하면서 적정한 용량이 어느 정도가 돼야 적정한지를 우리가 찾게 되고요. 그래서 2주 내지 한 달 내지 2달 정도에 걸쳐서 어느 그 약이 그 어떤 부작용은 없는지 또한 그 효과는 얼마나 나타나는지 또 원하지 않는 그런 증상은 혹시 없는지 또한 도움이 된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최대한으로 용량을 적정하게 맞춘 다음에는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그 우울증 약을 쓰는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약을 한번 쓰면 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는 적어도 쓴다. 우리가 이렇게 전제로 하면서 사용을 합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일반 그 우울증 약은 우리가 한두 주일 짧게 며칠 쓰고 괜찮으면 끊는 그러한 생각의 약이 아니 되는 것.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뇌에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는데 그 뇌 호르몬 제죠. 뇌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이 낮아져서 생기는 것이 우울증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것이 우리가 그 의학적으로 생각하는 우울증의 원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들이
그러한 그 세로토닌 그 호르몬, 뇌 호르몬의 그 수준을 혈중의 농도를 높게 유지하는 그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먹었다 안 먹었다가 아니라 꾸준히 먹어야 그 뇌에 그 필요한 세로토닌 호르몬이 일정하게 유지됨으로써 우리의 그 우울증이 그 회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을 하면서 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며칠 뭐 한두 달 먹어서 그 치료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한 6개월 내지 1년 정도 그걸 유지하면서 그래서 몸과 마음의 상태가 좋아지면서 잠을 잘 못 주시는 분들은 회복하고 이 사회생활에서 아주 그 후퇴해서 자기가 있던 분들은 그 사회생활과 교제관계, 인간관계를 넓히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이 생활이 제대로 회복되는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그 건강을 되찾는 경우가 즉 우울증으로부터 회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회복돼서 이제는 안 써도 되겠다 생각했을 때 그 다음에 그 대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는 우울증 약을 이제 됐다 그러고서 갑자기 중지하는 그와 같은 것이 우울증 약이 아닙니다. 우울증 약은 중지할 때 갑자기 중지하는 게 아니라 서서히 이렇게 줄여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을 드시는 분은 드실 때 꾸준히 적어도 한 6개월에서 1년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끊을 때에도 서서히 끊는 것이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고 계속적으로 주치의나 치료하는 그 담당자하고 긴밀하게 상담을 하면서 그 내가 끊을 때가 됐는지 그 다음에 됐다 그러면 어떻게 끊을지를 또한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약 이외에도 여러 가지 그 심리 치료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그 밖에 이 약 이외에 그 시중에서 파는 그 같은 건강 보조제에도 많은 그 우울증에 도움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건 이제 그 다른 그 전문하는 분들한테 맡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오늘의 그 전체의 그 포인트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우울증 환자들이 제대로 진단을 받지 않고 치료를 못 받고 있는 그대로 넘기되거나 혹은 조금 시간이 지면 나아질 거라는 그 같은 그러한 생각 속에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지금은 혹시 그런 생각이 들 때는 주저하지 마시고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그 도움을 청하시고 그 다음에 정말 전문 의사한테 찾아가서 우울증에 대해서 꺼내놓고 얘기하셔서 상담을 하셔갖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데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될 그 같은 질병이 아닌가 하는 그 같은 강조를 하기 위해서 오늘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뭐 암인가 뭐 이런 대단한 그 병들을 걱정하는 건 굉장히 크지만 사실은 이와 같은 우울증은 정말로 우리의 삶 자체의 퀄리티를 그 질을 정말로 망가뜨리는 그 같은 더욱더 무서운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암이 무섭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보다 사실 우울증이 오히려 우리 삶 속에서 너무나 무서운 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와 나 자신과 옆에 있는 이웃들 혹시 그런 분들 가운데 그와 같은 우울증이 아닐까 하는 그런 의심이 될 때는 주위에 정말로 지혜롭게 어느 그 도움을 청하셔서 그 환자들이 우울증의 치료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움을 준다거나 본인이 그러시다 그러면 정말로 자신 있게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서 그 담당 의사가 있을 때 만났을 때 그걸 꺼내놓고 이야기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그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틀란타 생활정보 의료편 헬스원 케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이었습니다.